영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표현은 거창할 수 있지만 세상을 기록한다고는 생각해요. 영화가 삶에 스며든다면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2017년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간 한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위에서 형사 유진 역할을 연기한 배우 배두나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정말 영화는, 그리고 넓게 보면 문화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임용현입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5번째 방송은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다음 소위를 통해 널리 알려진 특성화고 현장 실습 노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Yeah, I know, when I compliment her, she won't believe me. And it's so sad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okay? I say,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em all day if she'd let me. Her laugh, she hates, but I think it's so sexy.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Oh, you know, I never ask you to change. If perfect's what you're searching for, then just stay the same. So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You know I'll say,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And when you smile, the whole world stops and stares for a while, 'caus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함께 들으신 첫 곡은 브루노 마스 Just the Way You Are였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열면서 이야기 나눌 주제로 현장 실습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현장 실습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부터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동안 꾸준히 개편을 거듭하면서 과거에 알던 교육 내용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짚어보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챗 GPT의 도움을 받아봤는데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현장 실습 제도가 뭔지 설명 좀 부탁해.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현장 실습 제도란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대학교나 전문학교에서 적용되며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나 기업에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교육 방법입니다. 현장 실습 제도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산업체에서 직접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무와 연계된 교육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현장 실습 제도는 학교와 산업체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산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산업체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챗 GPT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신뢰가 가는 답변인가요? 일단 우리가 챗 GPT를 활용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잖아요. 얘한테 뭘 물어보면 정말 몇 초도 안 돼서 기가 막히게 술술 대답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네이버, 구글 같은 기존의 검색 엔진 서비스처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펼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질문을 챗 GPT한테 하면 얘는 사전에 학습된 정보만을 갖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을 합니다. 아무튼 챗 GPT가 어떤 정보를 사실에 기반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자기 맘대로 지어내기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전문가들이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해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챗 GPT는 어떤 정보를 추려서 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이용자가 던진 어떤 키워드를 매개로 챗 GPT가 구축한 정보망 안에서 그 키워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맥락화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가 어떨 땐 되게 똑똑한 답을 내놓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혼자서 막 지어내기도 하죠. 아마 챗 GPT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챗 GPT가 제공한 정보를 100% 신뢰하기는 힘들다는 점, 이 정도는 일단 진행하는 저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나 다 같이 유의하면서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해서는 챗 GPT가 나름 조리 있게 그리고 꽤 쓸모있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방금 챗 GPT가 해준 설명을 요약하면 현장 실습 제도는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무와 연계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또 취업을 위한 기술이나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다. 한마디로 직업 탐색의 경로이자 취업의 계기를 제공하는 게 바로 현장 실습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현장 실습 제도는 과연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정말 제공하고 있을까요?
영화 다음 소위에서는 직업 깨고 현장 실습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겪는 무수한 차별과 괴롭힘, 부당한 처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고로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 사실 여러 매체에서 다음 소위를 화두로 꺼냈기 때문에 저도 마치 영화를 본 것처럼 대강의 줄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소위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현장 실습에 나가며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루고요. 중반부터는 소위의 죽음을 조사하는 형사 유진의 시선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인 대사들만 제가 몇 대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극 중에 형사로 나온 배두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이 대사를 통해 우리는 현장 실습생들이 일터에서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챗 GPT가 설명해 준 것처럼 만약 현장 실습 제도가 학생들의 교육 훈련 과정으로서 도입된 것이 정말 맞다면 방금 전 영화 속 대사처럼 현장 실습생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이 일하다 죽었는데 누구 하나 내 탓이라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영화에서 형사로 분한 배두나 씨의 대사입니다. 영화 다음 소위에서 콜센터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위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분노하면서 했던 말이죠. 그럼 이 영화에서 소위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학교, 콜센터, 교육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들은 모두 소위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뿐이죠. 콜센터 책임자는 소위의 행실을 문제 삼고 취업률에만 집착하던 학교는 학교도 피해자라며 오히려 유진에게 항변합니다. 심지어 유진은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적당히 해라 이런 핀잔까지 듣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직업 깨고 현장 실습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데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교육 당국은 오로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았고 회사는 말 잘 듣는 값싼 노동력인 학생을 착취해서 실적 올리기에 바빴습니다. 교육이 목적이라는 현장 실습 제도가 실제 현실에선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했다는 점을 영화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쓰라린 현실을 스크린에서 보는 것은 사실 마음이 무거워져서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합니다. 영화 후반부에서 유진은 소희와 비슷한 처지의 또래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누구한테라도 말해. 나한테라도 말해. 괜찮아. 경찰한테 말해도 돼.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를 홀로 짊어진 이 친구에게 유진은 기댈 언덕이 되어줍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어른들로부터 쉴 수 없이 질책과 꾸중을 들어야만 했고 어른들조차 버티기 힘들 정도의 그런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했던 현장 실습생에게 절실했던 것은 아마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나이나 경력,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그래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 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것. 영화 다음 소위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장 실습생들의 문제를 뼈아프게 드러낸 아주 빼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만간 극장에서
다음 소위를 만나보시길 적극 추천해드리면서 영화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들으실게요. 이번 곡은 015B 객원 보컬 출신으로 잘 알려진 가수 이장우의 솔로 앨범 1집에 수록된 세상을 보내며 라는 곡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느낄 수 있잖아. 작별의 시간이 가까워져. 누구나 언젠가 겪어야 하잖아. 그 시간이 조금은 빨랐을 뿐. 이제는 지쳐서 꿈을 포기한 채 하나쯤이야 없으면 돼. 지금은 누구나 슬프게
자, 앞서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 다음 소위를 통해 잠깐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3회 방송에서 첫 선을 보였던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단 뉴스에서도 현장 실습생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공단 뉴스 전해주실 이야기 손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 뉴스 시간에도 한번 모셨었죠? 월담노조 이미숙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아니 뭐 안부 인사 좀 길게 해주세요. 아, 네. 그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행자님은 네, 요 며칠 사이 그 벚꽃이랑 목련 뭐 이런 개나리 같은 꽃들이 정말 많이 피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뭐 예전에는 이런 꽃들이 피고 지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계절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도 좀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세상 끌어온 것들만 빼면 따뜻한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뭐 잘 보내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혹시 뭐 저희 방송에서 다시는 안 부를까봐 뭐 조마조마하진 않으셨나요? 아 맞아요 조마조마했습니다. 뭐 이렇게 들리는 소리로는 진행자님께서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아내느라 어찌나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지냈는지. 아유 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그 저희 방송 유튜브 조회수를 거의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3회 방송 그때 이제 미숙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방송이 그래도 저희 방송 중에서는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예.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네, 건가요? 네. 그 뭐 진행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 뭐 이렇게 좀 그건 아니고요. 예, 뭐 친구들한테 좀 링크 좀 돌렸습니다. 네. 네, 이제 본인 나올 때만 돌리지 마시고 아, 저 네. 혼자 진행할 때도 좀 돌려주세요 여기저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제가 저번에 장담했잖아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방송 흥행은 미숙님 어깨 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유, 아무튼, 이렇게 예. 쉽게 인정하니. 오늘 방송도 네. 현재로서는 노동이 수다의 유일한 흥행 카드.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아, 유일한 프로그램이라서. 그럼 일단 오늘 가져오신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이 그 영화 다음 소위랑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현장 실습생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어떤 이야기죠? 네, 그 지난 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현장 실습생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일터에서 강제 노동이나 중간 착취, 폭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현장 실습생에게 또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금지되고 있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뭐 이렇게 그 적용됐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좀 놀란 거는 사실인데 어찌됐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됐다고 하니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법제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장 실습생들은 강제 노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중간 착취, 폭행 이런 걸 당했을 때에도 보호받을 법 조항이 아예 없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장 실습생은 아직 그 학생이라는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많은 조항들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그리고 제56조 사용
금지, 제 72조 뭐 객내 근로의 금지, 제 73조 생육아만 실습생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제 7조 강제근로금지, 이게 강제근로금지는 이제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노동을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제 8조 폭행행위 금지, 이거 당연하죠.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노동자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9조 중간 착취의 배제, 이거는 뭐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중간에 이제 누군가 껴서 네. 임금을 착복하거나 중간에 이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고, 그리고 제 10조 국민권 행사의 보장, 이건 선거날에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 36조 금품 청산, 이거는 뭐 퇴직금 등 이제 정해진 기일 안에 반드시 지급을 할 것이라는 조항이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 76조의 2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 제 76조 3,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 방금 말씀하신 조항들이 이번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로 적용된 그런 벌칙 규정 뭐 이런 거겠네요. 네, 금지 네, 네. 조항. 그쵸, 예. 그쵸. 그렇군요. 그 학생이라고 해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일반 노동자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실습생들은 기존 노동법을 이제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일은 똑같이 시키고, 그리고 이게 싼 임금에 부려먹을 수 있는 기회로 이런 활용되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어 왔고, 실제 그런 나쁜 사용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앞으로 실습생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하는 사용자들은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 조금씩 개선되기도 하고 또 덜어는 계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법이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혹시 없으셨나요? 네, 그렇죠. 여전히 이제 한계는 존재하죠. 특히 그 현행법상 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네. 현장 실습생에게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현장 실습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그 무엇보다 그 현장 실습생의 반노동적 그리고 반인권적 노동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이 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사실 학생과 노동자 사이 중간에서 이렇게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학습권이 배제되고, 그리고 노동자로서 보장돼야 할 권리에서도 배제되는 이상한 상황이 사실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현장 실습생 노동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장 실습생 제도 하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현장 실습생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첫 번째 소식은 현장 실습생에 대한 뭐 권리 보호가 그동안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다음 소위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현장 실습생에 대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각종 피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만들어졌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실습생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들으실 곡은 블랙스트리트의 No Diggity입니다. Yeah.
You know what? I like the players. No diggity, no doubt. Play on, play it. Play on, play it. Yo, Dre, drop the verse. It's going down, fades of Blackstreet. The homies got at me, collab creations. Bump like agony, no doubt. I put it down, never slouch. As long as my credit can vouch, a dog couldn't catch me straight out. Tell me who could stop with Dre making moves, attracting honeys like a magnet, giving them orgasms with my mellow accent. Still moving this flavor with the homies Blackstreet and Teddy, the original rough shakers. Shorty get down, good lord. Baby got 'em open all over town. Strictly bitch, she don't play around. Cover much grounds, got game by the pound. Getting paid is a forte, each and every day. True play away. I can't get her out of my mind. Wow. I think about the girl all the time. Wow, wow. East side to the west side, pushing fat rides, it's no surprise. She got tricks in the stash, stacking up the cash, fast when it comes to the gas. By no means average, it's on when she's got to have it. Baby, you're a perfect 10, I wanna get in, can I get down so I can win?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Bag it up,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bag it up, girl.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Bag it up,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she's got class and style, street knowledge by the pound. Baby never act wild, very low key on the profile. Catching feelings is a no, let me tell you how it goes. Curves the word, spins the verb, lovers hit curves so freak what you heard. Rolling with the fatness, you don't even know what the half is. You got to pay to play, just for shorty bang bang to look your way. I like the way you work it, trump tight all day, every day. You're blowing my mind, maybe in time, baby I can get you in my I ride.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Bag it up,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oh,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bag it up, babe.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Hey yo, hey yo, hey yo, hey yo, hey yo, that girl looks good. Hey yo, hey yo, hey yo, hey yo, play on, play on, play on. Hey yo, hey yo, hey yo, hey yo, you're my kind of girl. Hey yo, hey yo, hey yo, hey yo, hey yo. Cause that's my peeps and we rose deep, flying first class from New York City to Blackstreet. What you know about me? Now don't thing. Cartier wooded frame sported by my shorty. As for me, icy gleaming pinky diamond ring. We bees the baddest click up on this scene. Ain't you getting bored with these fake broads? How shows improves, no doubt. I've been thinking so. Please excuse if I come across rude, that's just me. And that's how a player's got to be. Stay kicking game with a capital G. Ask the peoples on my block, I'm as real as can be. Word is born. Faking moves never been my thing. So Teddy, pass the word to your nigga Chauncey. I'll be sending a call, let's say around 3:30. Queen Pen and Black Shoes.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I got to bag it up. Yeah, Blackstreet Productions. We out, ride. We out. 미숙님, 네. 오늘 전해주실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언론 보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종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뭐 쏟아내면서 아이를 낳아 키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최근에는 뭐 20대에 아이가 셋이면 군대를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그냥 뭐 황당하죠. 뭐 네. 그 입대를 면제해 주면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 기를까요? 예, 말도 안 그렇죠. 되는 정책 예,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 뭐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들은 빠진 채 어찌됐든 많이만 나아라 막 이렇게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직장 내 성차별 문제라든지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독방 육아 등 여성에게 일과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하는 사회적 구조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거를 바꾸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출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하신 사회적 구조, 그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의 현장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그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 119하고 그 삼유금융 우분투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에서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이제 한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45.2%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비정규직은 이보다 더 높은 58.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말 심각하죠. 67.1%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나 세대별로는 20대에서 48.9%가 가장 높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네. 예.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 자녀를 갖게 되면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 아이에 대한 어쨌든 뭐 애정, 그 책임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근데도 못 쓰는 그건 뭐 이제 그 직장 내 분위기가 일단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제 회사에서의 불이익, 눈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실태 조사에 그 답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했는데 급여도 깎이고 특별한 보직도 받지 못한 채 한 6개월을 보냈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다른 분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안식 휴가를 주나 봐요. 그런데 뭐 육아휴직을 다녀온 사람들한테는 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답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말고 출산휴가 상황도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인의 39.6%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쓰도록 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것도 직장인의 절반 이상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육아휴직이나 그 출산휴가처럼 법에 명시된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안산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안산 그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반월공단에 네. 보면은 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뭐 당연히 이제 뭐 연차 휴가조차도 앞서 그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거기다가 이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이건 뭐 사실상 퇴사를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 얘기 같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 지원금을 얼마 주겠다, 뭐 공공임대 주택을 뭐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뭐 군대를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뭔지 그것을 komkom하게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마저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많은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성별 불평등이 만연하고 뭐 사회적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이제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 시간부터 줄이고 출산, 육아,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아마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마지막은 이주 노동자들의 심각한 주거 문제에 대한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는 정말 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 2월 14일 좀 지난 이 이야기이긴 한데 네.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네, 네.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지원 조례. 네.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조례는 일명 그 속행시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예,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공공형 기숙사 건립 뭐이라든지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그리고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네요. 네. 예, 방금 뭐 일명 속행시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이제 속행시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정말 큰 충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네. 2020년이었죠. 2020년 12월 한겨울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강추위 속에서 이렇게 그 제대로 된 난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주무시다가 캄보디아 그 노동자 속행 씨가 돌아가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열악한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쭉 들었었죠. 네.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그 가설 건축물을 이제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뭐 신규 고용 허가를 이제 불허한다. 뭐 이런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실제 속행시 죽음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이주 노동자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얼마 전에 경인일보 기사를 봤는데 한 80%가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 그 판단이 돼서 사실상 종료했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주 노동자 주거 개선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농업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의 주거 문제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농업 노동자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90%에 달하는 제조업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도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이제 사실 그 저희 뭐 이렇게
반월공단을 한 번씩 다녀 보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시설을 이제 기숙사로 이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난방이나 소음에 대단히 취약하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뭐 세면 시설도 없는 곳도 많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거비로 매월 뭐 한 20만 원 이상씩을 사업주한테 지불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숙사 문제로 이제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해도 사실상 그 사업주가 이제 허가를 해주지 못해서 이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는 상황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은 모든 노동자에게 농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도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집은 인권이다라는 말이 있죠. 인권의 바깥으로 내몰리는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우리 3회 방송이었죠. 그때는 네. 공단 뉴스 두 꼭지를 전해드렸는데 네. 미숙님이 좀 출연하시면 저희 방송 조회수가 좀 잘 나와가지고 이번엔 특별히 세 꼭지 이렇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딱 한 번 출연을 했는데 뭘 이렇게 출연할 때마다 아니 뭐 거짓말을 워낙에 지금 저희 방송 뭐 이런 하소연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방송 조회수가 이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미숙님이 출연하셨을 때가 좀 두드러지고 이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사람 문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인품이 예, 그렇죠. 예, 덕을 많이 쌓으신 우리 월담노조 위원장 미숙님 덕분에 네. 그래도 이번 방송 5회 방송도 좀 청취자가 많이 좀 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오늘까지 이렇게 출연하셨고 앞으로도 출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뭐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출연을 해오셨고 네, 진행자님만 딴 생각을 품지 않으시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자꾸 딴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뭐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 정도면 뭐 정규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세요. 예. 이미숙님 고정. 네, 지금까지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미숙님과 함께 공단 뉴스 전하는 그런 시간이 또 오길 바라봅니다. 네, 미숙님 제발. 고맙습니다. 네. 또 봐요. 또 봐요. 네, 다음 순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청취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석하게도 저희가 지난 방송까지 해서 청취자 퀴즈가 2차례 나갔는데요. 이럴 수가. 아직까지 정답자가 한 분도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방송에선 꼭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아까 공단 뉴스에서도 다룬 이야기인데요.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 다음 소위가 지난 2월 개봉하고 나서 현장 실습생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부각됐고요. 그에 힘입어서 이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몇 번일까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번 중간 착취의 배제, 3번 고용 허가 제도, 4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좀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저희 오늘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문제도 아마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퀴즈 정답은 이번 방송이 나가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착순 한 분께만 음료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선물 받는 분이 나오길 바라고요. 만약 이번에도 정답자가 안 나오면 저희 프로그램 선물이 아무래도 좀 약해서 청취자들의 참여 의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라면 저희가 다음 방송 전에는
회의를 통해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렇다고 뭐 일부러 이번 퀴즈 못 본 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정답자가 나올 때까지 한번 이번에는 좀 진득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모쪼록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음 소위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기업들이 원하는 저렴하고 유순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장 실습생 제도를 과연 이대로 유지해도 좋을 건지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문화가 가진 힘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잖아요. 영화 다음 소위가 극장가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탄 것을 이번에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 다음 소위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선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다음 소위처럼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구석을 비추는 영화, 또 뭐 드라마, 노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이 수다 임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